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편재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새 피부과 예약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무좀이나 습진,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은 대기가 뒤로 밀리고 리프팅이나 보톡스 같은 것들은 빨리 진료해준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최근 이 피부과 시장이 진료 중심에서 피부 미용 시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피부과 의원이 5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질환 진료보다는 레이저, 보톡스, 필러 같은 비급여 미용 시술만 사실상 운영한 곳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피부과라고 해서 다 같은 피부 질환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간판에는 모두 피부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닐 수도 있고 피부 질환보다는 미용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대한피부과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피부과 전문의 수는 약 3,000명 수준인데 피부과 간판을 단 의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게 진짜 피부과인지 아닌지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요. 병원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피부과 전문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또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에서도 전문의 검색이 가능한데요. 반면 단순히 의원, 클리닉, 뷰티센터 같은 표현만 쓰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소비자는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쭉 지적돼 왔단 말이죠. 네,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소비자들이 전문 피부과로 오인할 수가 있는 광고나 간판 문제가 지적이 됐고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미용 광고에 집중하면서 정작 피부질환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SNS 후기와 광고 중심으로 병원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의료 정보보다 마케팅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보면 결국 시장이 돈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수익성 차이가 크겠죠. 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차이였습니다. 습진이나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 시간이 길어도 수익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리프팅이나 색소 치료, 스킨 부스터 같은 시술은 비급여라 가격을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안티에이징 수요가 커졌고 젊은 층까지 피부 관리에 적극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과 시술이 일부 고소득층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직장인이나 20, 30대 소비자들에게도 일상 소비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SNS 영향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SNS 보면 워낙 예쁜 분들도 많고 또 리프팅 시술 관련된 정보도 많아서 나도 이번 달에는 리프팅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짧은 영상 플랫폼 중심으로 리프팅 전후 비교 영상이나 피부관리 브이로그가 확산되면서 피부관리가 단순 의료기관보다 뷰티 플랫폼처럼 소비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외국인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진료과 중 하나가 피부과입니다. K-뷰티 인기가 의료 시장까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결국 정작 피부 질환 환자들은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아토피나 염증성 피부 질환 환자들이 진료 예약을 잡기 어려워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의료가 지나치게 비급여 중심으로 흘러가면 필수 진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나친 저가 이벤트 경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장형 피부과처럼 박리담회식 시술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부과 시장은 단순히 의료 산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뷰티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예전에는 아픈 피부를 치료하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더 어려 보이고 더 예뻐 보이기 위한 소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이슈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의료와 뷰티 산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저가형 커피 브랜드들 보면요. 떡볶이, 치킨에 핫도그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커피가 아니라 거의 분식집 아니야?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네, 바로 커피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저가 커피 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단순히 매장 수를 늘리는 경쟁보다 한 번 방문한 소비자가 얼마나 더 소비하게 만드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조금 돈이 되는 떡볶이나 치킨 같은 분식 메뉴를 늘리게 되는 거군요. 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최근 식사와 간식 메뉴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커피 한 잔과 간단한 식사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저가 커피 시장은 사모펀드와 투자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컴포즈 커피는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가 인수를 했고, 업계에서는 브랜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커피를 얼마나 많이 파느냐보다 소비자를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고 추가 소비를 유도하느냐가 기업 가치 평가에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생존 전략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싼 커피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간식과 식사까지 함께 소비하는 가성비 플랫폼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해외 SNS를 보면요, 신기한 게시글들이 보입니다. 한국 학교급식이나 회사 구내식당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른바 K급식 열풍이라고 하죠. 급식까지 이제는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면서요. 네, 예전에는 K푸드 하면 김치나 라면, 떡볶이 같은 개별 음식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한국식 식단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이 함께 나오는 한국식 한 끼 문화가 해외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맞춰서 나오는 K급식은 너무나 익숙한 건데 해외에서는 이제 신기하게 받아들여지나 봐요. 네, 해외 SNS의 반응을 보면요. 한국 학생들이 부럽다. 매일 이런 급식을 먹고 싶다 같은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K드라마나 예능에 자주 등장한 한국 급식 문화가 실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K푸드가 특정 음식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가 자체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 유행이 아니라 실제 산업으로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국내 급식 업체들도 최근 해외 시장 확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현지 글로벌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식 기반 급식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음식만 수출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K급식을 단순히 식품 판매보다 식문화 수출에 더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식자재 공급과 조리 시스템, 급식 운영 방식까지 함께 나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급식 자동화 시스템이나 친환경 급식 솔루션까지 함께 수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급식이 그냥 복지 개념인데 지금은 아예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컨텐츠이자 하나의 산업으로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K 컨텐츠 영향력이 커지면서 음식 자체보다 한국식 식생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결국 K푸드가 이제 한 끼 문화 자체로 확장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K 컨텐츠가 K푸드를 키웠다면 이제는 K푸드가 K급식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급식 역시 한국형 서비스 수출 산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K푸드의 글로벌화를 응원하게 되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재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